예제 12번 한번 봅시다. 12번은 그냥 단순한 문제예요. 합집합과 교집합 찾는 문제예요. 자, A와 B와 C라는 집합이 제시가 돼 있는데 일단 합집합의 의미는 뭐였냐면 몽땅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 C에 있는 원소를 모두 다 한 곳에 모아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다 넣어 볼까요? 0, 1, 2, 3, 4 여기 다 넣었고 그다음에 0, 1, 2, 3, 4 그다음에 또 뭐 보여요? 6하고 8이 있네요. 그다음에 0, 3, 6 넣었고 9만 넣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다 넣었죠. 이게 합집합의 의미고. 그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뭐가 될까요? 다 들어있는 원소 하나 찾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다 들어있는 원소만 꺼내서 집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공통으로 있는 원소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0이라는 원소는 모든 집합에 속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0이 교집합의 원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2라고 하는 원소는 A와 B에만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6이라고 하는 원소는 A와 C에만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0이라는 원소밖에 없네요. 공통으로 세 집합에 모두 있는 원소. 그래서 0 이렇게 찾으면 되고 여러분이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A와 B와 C라고 표현하고 자, 한번 넣어 볼게요. A에는 0이 있고 그다음에 2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A와 B에 공통으로 있는 원소를 넣어 보자고 하면 A와 B의 공통 원소는 누군가요? 0하고 2가 보이네요. 그리고 4도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0, 2, 4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나머지를 A에다 몽땅 넣어주면 6, 8로 채워주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A와 C의 교집합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교집합은 0하고 6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0하고 6 넣어주면 되고 그죠? 그리고 B하고 C의 교집합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찾아봅시다. 그러면 0이 교집합이고 그리고 3도 보이고요.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3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C의 원소가 0, 3, 6, 9인데 나머지 9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B의 원소는 0, 1, 2, 3, 4니까 지금 여기 그림상에 없는 숫자 1만 넣어주면 끝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모아 놓은 게 이렇게 합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집합에 대한 합집합과 교집합을 연습을 해 봤는데요. 이거를 한 이유가 이제 일반화를 할 거예요. 지금 아래에 보시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개의 합집합, 뭐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 두 개 집합의 교집합, 그리고 지금 기껏해야 세 개 집합의 합집합, 세 개 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실은 집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을 하다 보면 하나, 두 개 가지고 뭔가가 진행이 안 되겠죠. 집합이 아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100개도 가능하고 뭐 1000개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기호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있는 합집합 개념을 보시면 여러 집합들의 합집합은 여러 집합들 중 적어도 하나의 집합이 나타나는 원소들을 포함하는 집합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자, 집합이 이제 n개만큼 있다고 해 볼게요. 3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n개가 있어요. n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반화시키기 위한 거죠. n에다가 내가 10을 집어넣었다. 그 얘기는 A1부터 A10까지 10개의 집합을 다 합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대표 첨자를 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A1부터 AN까지 다 합집합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원소든지 A1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A2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AN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는의 의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려서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른쪽 우변과 같이 이런 기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합집합 기호는 이렇게 조금 작게 U와 비슷한 형태로 썼었죠. 그런데 오른쪽 우변에 보시면 기호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합집합으로 연결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크게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i라고 하는 첨자가 있는데 이 첨자는 뭐냐면 인덱스예요. 그래서 a의 i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 부터 n까지라고 되어 있고 이 1 이라고 하는 게 첨자의 시작인 거고 n 이라고 하는 건 첨자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i는 1 부터 3 까지 ai입니다라고 썼다면 이것의 의미는 자 1 부터 시작해요. 1을 넣어 줘요. 그러면 a1 이죠. 그다음에 숫자는 뭐죠? 카운트를 해 보면 1 다음에 2 죠. 그럼 2를 다시 넣어요. A2. 그다음에 끝이 누구냐면 3 이래요. 그래서 A3 까지 해서 다 합집합을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끝이 5가 됐다. 그럼 어디까지? A4, A5까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i라고 하는 첨자가 2 부터 시작한다? 그럼 어떤 의미죠? 집합이 A2부터 해서 A3, A4, A5라고 하는 4개 집합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집합의 합집합을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표현 방법이 왜 유용할까요? 만약에 n이 1000이 됐다. 지면상에 우리 A1부터 A1000까지 다 유니온으로 연결한 거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 교집합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집합들을 교집합으로 연결했을 때 기호를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큰 교집합 기호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 쪼끔 더 크게 교집합 기호를 먼저 그리고 i는 1 부터 n까지 ai다라고 쓰면 위에서 연습한 의미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i가 1 부터 10 까지 뭐 b의 i다라고 해 볼게요. 그럼 이건 뭐냐면 i가 1일 때 넣어 보자. 그럼 b의 1 이죠. 그다음 뭐겠어요? i가 2가 되니까 b의 2 다. 그다음은 b의 3 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끝에 b의 10이 될 때까지. 그러면 집합은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1 부터 10 까지 첨자를 넣어서 집합을 만들었으니 B1 이라는 집합 하나, B2 라는 집합 하나, 점점점 B10 이라고 하는 집합 하나 해서 총 몇 개? 10 개의 집합인 거예요. 10 개의 집합을 다 인터섹션 한 것.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위에 있는 이 식처럼.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B라고 하고 아래 I라고 쓴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 3 개밖에 없으면 A, B, C라고 쓰면은 표현이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집합이 10 개다. 그러면 A, B, C, D, E, F, G, H 이런 식으로 쓰면은 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알파벳 하나를 쓰고 그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집합이 몇 개인지 분류하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 개의 집합을 연산할 때에는.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런 표현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런 예제를 하나 보기로 할게요. 자 ai가 i, i 플러스 1, i 플러스 2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이제 무수히 많은 원소로 구성된 집합이라고 하자. 그리고 i라는 첨자는 1, 2, 3 이렇게 자연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ai의 유니온은 뭘까? 자 이 기호 우리 앞에서 설명했죠. 즉 A1부터 AN까지를 다 합집합으로 연결한 집합은 어떤 의미가 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일단은 생각해 봅시다. A1이라고 하는 게 뭘까? A1이라는 집합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를 볼게요. 왜냐? i가 1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일단 고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집합은 뭐냐면 i에 1이 들어가는 셈이니까 여기에 1을 i에다 쭉 넣어 보면 1, 2, 3 점점점 이렇게 원소를 구성할 수 있겠죠. 이런 원소가 있는 집합인 거고.
그다음에 A2는 뭐가 될까요? A2는 i에 2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 대신에 2를 넣어주면 2, 3, 4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3이라는 집합은 뭐다? i에 3이 들어가는 거니까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4, 5 점점점 이런 집합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씩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A의 n이라고 하는 집합은, 즉 n번째 집합은 i가 n일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n을 집어넣으면 n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집합의 구성이 n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점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결국에 이 집합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뭐가 될까요? 자, 이것의 의미가 뭐였죠? i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었을 때 모든 것을 합하는 거다. 합집합의 의미다. 그러면 A1이라는 이 집합과 A2라는 집합과 A3와 그리고 A의 n과 이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해서 한 번에 쭉 나열한 것이 이 집합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될까요? 원소를 보니까 1, 2, 3, 2, 3, 4, 3, 4, 5, n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합집합으로 생각하면 합집합은 겹치는 원소는 제외하고 있는 원소들만 다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점점점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점점점 이렇게 1부터 자연수들의 집합이 되겠네요. 하나씩 카운트하면서. 그쵸?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넣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구해 봅시다. 이번에는 전체 AI라는 집합의 교집합 찾아볼게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1과 A2의 교집합만 한번 따져보죠. 그럼 두 개 집합만 한번 생각해 보죠. 교집합이 뭐가 나올까요? A1에는 1이 있지만 A2는 2부터 시작하니까 1은 제외가 되겠죠. 2부터 교집합이 되네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A3까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A1, A2, A3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그쵸. A3는 3부터 시작하는 집합이니까 A3가 최종적으로 교집합이 되는 거죠. 3, 4, 5, 6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A10까지 했다. A10까지 교집합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A1은 지금 1로 시작하고 A2는 2로 시작하고 A3는 3으로 시작하고 A10이라는 집합을 생각하면 당연히 10부터 시작하는 이런 집합일 테니까 A10까지 우리가 교집합을 한번 따져 본다면 그죠? 10, 11, 12 이렇게 시작한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일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합을 A1부터 AN까지 교집합으로 만들면 결국엔 누구만 남아요? 지금 추론을 해보건대 A1과 A2의 교집합은 누구다? A2다. 그리고 A1과 A2와 A3의 교집합은 누구다? A3다. 자, 그럼 뭐겠어요? A1부터 AN까지 내가 교집합을 하면 누구만 남아요? AN만 남겠죠. 그죠? 마지막 집합만 남겠죠? 지금 이 규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A의 n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i는 1부터 100까지 AI는 무엇이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뭐가 되죠? A1부터 A100이라는 집합을 주르륵 교집합으로 만들었어요. 공통되는 것은 그쵸, A의 100이 될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집합을 여러분이 쭉 나열을 해보면 교집합이 전체 교집합이 무엇이 되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호의 정의만 여러분이 잘 안다면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예제.
자, AI가 이번에는 1, 2, 3, 그 I까지라고 해볼게요. 원소가 이렇게 I까지. 그리고 I는 1, 2, 3. 자, 그럼 이때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I가 무엇일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아까는 우리 정의에서 I는 1부터 N까지 유한한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따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한대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즉 무한한 개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일단 하나씩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A의 1이 뭘까? 일단 생각을 해 보자 그러면. A 1이 뭘까? 뭐죠? AI라는 주어진 문제의 정의를 보면 돼요. AI가 1부터 I까지로 구성된 집합이다. 그런데 I가 지금 여기에 I예요. 그럼 1부터 어디까지란 뜻이죠? 1일 때는 1까지란 뜻이죠. 그럼 1부터 1까지라 하면 그냥 원소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1은 1로 구성된 집합이다. 그러면 A2는 어떤 뜻이에요? 1부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끝난다? I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1에서 2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A3는 어떤 집합이다? 1부터 시작하되 I에서 끝나야 되니까 1, 2, 3에서 끝나는 거죠. 이런 집합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A4는 뭐가 된다? 1, 2, 3, 4에서 끝나는 거죠. 첨자를 따라서 이렇게. 자, 그러면 A5는 뭐겠어요? 1, 2, 3, 4, 5에서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지금 집합을 우리가 다 써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집합에 대해서 자, 이 집합을 한번 구해 보자. 뭐가 될까요? 지금 구한 이런 모든 집합을 A를 N에 대해서 생각하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쓰면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무한히 더할 거예요. 무한히. 자, 이것들의 모든 합집합을 한번 따져보자. 자, 이렇게 두 개만 합하더라도 뭐가 되죠? 원소가 1과 2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이 A1, A2, A3의 합집합은 1, 2, 3이 되겠죠. 원소 1, 2, 3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더해주면 1, 2, 3, 4, 5로 구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무한히 더해준다고 하면 그쵸. 1, 2, 3, 4, 5. 5개의 집합만 더해도 원소는 1, 2, 3, 4, 5가 되고 A 10까지 우리가 합한다고 생각하면 원소는 1, 2, 3, 4, 5, 6, 7, 8, 9, 10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무한히 n까지 가보면 n까지 갈 것이고 또 무한히 커지면 계속 무한히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결국에는 1부터 무한히 지금 하나씩 더해가면서 나열한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건 누구의 집합이죠? 우리 한 번의 기호로 표현하자고 하면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의 집합이네요. 그래서 양의 정수의 집합이니까 이렇게 G의 플러스다라고 쓸 수 있죠. 우리 이것도 앞에서 정의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자, 이번엔 교집합이에요. 무엇이 될까요? 무한히 교집합. 자, A1과 A1과 A2와 A3 교집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를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개만 보는 거예요. 1, 2, 3에 대해서만 보면 교집합 누구죠? 1 밖에 안 보이죠. 공통으로 다 속하는 원소는 1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A4까지 한번 진행해 봅시다. A4까지도 한번 늘려보면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원소는 1 밖에 없죠. 아, 그럼 이거는 지금 4개 집합만 이렇게 보더라도 공통 원소가 1 이니까 아무리 지금 A의 n으로 확장하고 A의 무한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갖고 있는 공통 원소는 누구밖에 없다? 1 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아, 원소는 1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물어봤다. 그러면 그냥 1 이다라고 끝낼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유는 A의 1은 1이고요. A의 2는 1과 2고요. A의 3는 1, 2, 3이고요. 그다음에 A의 i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1, 2, 3 그리고 i에서 끝나는 이런 함수다. 이런 집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A1, A2 그리고 A의 i까지 생각하면 그때 공통 원소는 1이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하면 따라서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AI의 교집합 역시 1이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서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봤고, 확장해서 일반화해서 지금 여러 개의 집합에 대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2.4절 시작할게요. 자, 2.4절은 수열과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인데, 수열이 어떻게 정의되고, 그리고 그 수열들이 이제 덧셈, 그러니까 무한 수열인 거죠. 그러니까 무한히 우리가 수열을 더했을 때 그 합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먼저 봤었고, 그리고 이제 함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열, 지금 이 단원, 그리고 수열의 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렬, 이렇게 해서 2장이 마무리될 거예요. 자, 수열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 수열을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는데 시퀀스는 정수 집합의 부분 집합 또는 지금 흔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집합 0, 1, 2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1, 2, 3 이렇게 시작하는. 즉, 양의 정수인데 0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이런 자연수 또는 0까지 포함하는 집합으로부터 집합 S로의 함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함수라고 하는 건 사실 간단히 생각해서 대응 관계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x라고 하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있다고 하면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즉 x에 있는 어떤 원소들이 있을 것이고 y 안에 어떤 원소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즉 x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집합인 거고요. 라지 y도 하나의 집합인 거죠. x의 집합, x집합이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y의 원소끼리 대응이 되는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자, x의 하나의 원소가 여기 있다고 하면 y의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되고, 그죠? 그리고 x의 또 다른 원소에서 또 다른 원소로 대응이 되고, 또 다른 원소에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열의 정의를 보면 수열은 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함수라고 하냐면 자, 수열을 우리가 보통 지금 예제 1번에서 보면 AN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B의 N이라고 또는 C의 N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요. 아래 첨자 N을 써서. 근데 이 N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위에서 설명한 0, 1, 2, 점점점 또는 1, 2, 3, 점점점 이런 숫자들을 넣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집합이 고려가 됐다. 그러면 A는 A의 제로, A의 1, A의 2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첨자에다가 내가 0부터 대입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면 1, 2, 3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대응을 시키느냐.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첨자를 넣어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요. 수의 나열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A의 n을 써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수열의 값을 제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A의 제로부터 시작하는 것, 두 번째 A의 1부터 시작하는 것의 차이를 보면 0부터 시작하느냐, 1부터 시작하느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우리가 A 제로라고 하는 것은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A 제로에 대응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첨자 1에 대응을 해서 A1이라고 하는 수에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2라고 하는 숫자는 이 첨자에 맞춰서 A2에 대응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대응시켜서 A1에 대응시키자. 이런 의미인 거고 2라고 하는 숫자, 즉 첨자에 해당하는 2라는 숫자를 이렇게 대응시켜서 A2에 대응을 시키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역시 A3에 대응을 시키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 관계에서 보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을 때 지금 정의역, 즉 x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면 정의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가 되냐면 0, 1, 2 점점점 또는 1, 2, 3 점점점 이런 숫자들이 정의역 x의 멤버가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x라고 하는 정의역에서는 자, 만약에 우리 이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0부터 시작하는. 그러면 x의 원소는 0을 포함하고 1, 2, 3 점점점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수라고 생각했을 때 y라고 하는 이 집합은 a의 제로, a의 원, a의 투 이렇게 해서 0은 a 제로에, 1은 a 원에, 2는 a 투에, 3은 a 쓰리에 이런 식으로 대응시키는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로서 함수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수열은 곧 뭐다?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y라고 하는 것은 보통 치역이라고 부르죠. 또는 이미지라고 해요. 대응 관계에서의 결과치. 그래서 정수 n에 대한 지금 정수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x라고 하는 집합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 정수 n의 상, 이미지. 이미지는 뭐냐면 y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y에 있는 값을 x에 대응을 시켜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a의 n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그리고 또는 수열의 항, 텀이라고 하는데 이 텀은 뭐냐면 사실 각각의 값인 거예요. 즉 A0도 하나의 텀이라고 얘기하고 A1도 하나의 텀이라고 얘기하고 A2도 하나의 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항이라고 하거나 텀이라고 한다. 자, 이게 이제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인 거고요. 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수열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수열 AN이라고 했고 표현 방법은 정의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A에 아래첨자를 써서 N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N에는 뭐가 들어간다? 0부터 시작해도 되고 1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또 문제에 따라 다르다. 수열 AN이 AN은 n분의 1이라고 할 때 일단 이 문제에선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각 항을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예제 1번의 케이스에서는 n이 선택할 수 있는 숫자들이 뭐냐면 위에 정의한 것처럼 0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예요. 자, 그런데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AN이 정의되기를 분모가 n이기 때문에 n이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수든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열의 경우에는 n에 해당하는 그 집합의 원소들이 1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n의 집합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자? 1부터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보자. 그러면 이때 대응되는 a의 n이라는 값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나씩 대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의 1부터 생각하면 n에 1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1분의 1인 거예요. 자, n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n을 일치시켜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분의 1이 돼서 1이 된다는 소리고 a의 2는 뭐가 되냐면 n분의 1이니까 n에다가 2를 넣어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a의 3는 n에 3이 들어가면서 3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a의 4는 뭐가 될까요? a의 4는 4분의 1이 된다. 또 a의 5는 5분의 1이 된다. 자, 그래서 n번째, 우리가 지금 5번째까지 계산했는데 a의 n번째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뭐가 된다? n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항, 텀은 뭐가 되냐면
a에 n 더하기 1이 되고 그 값은 뭐가 된다? n 더하기 1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나열되는 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제 1 번에서 n에 대한 어떤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n은 1 부터 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1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열되는 수의 집합이구나. 그리고 A의 n은 이렇게 정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서 수열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쪼끔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예제 1번 같은 수열에서는 n이 엄청 커졌을 때, n이 무한대로 커졌을 때 A의 n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자, n이 커진다. 그러니까 1 이면은 1분의 1 이라서 1 이죠. 그다음에 2 면은 2분의 1 이고 3 이면 3분의 1 이고. 사실 지금 정의역에 해당하는 자연수, 그러니까 1, 2, 3 이런 숫자들은 커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되는 이 숫자들은 거꾸로 작아지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1 보단 2분의 1이 작고 2분의 1 보다 3분의 1이 또 작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직선상에서 0 하고 1 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 보자. 그럼 첫 번째 수열의 값은 지금 1 이에요. 그죠? 1 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열의 값은 2분의 1 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열의 값은 3분의 1 이에요. 그러니까 이쯤에 올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수열의 값은 4분의 1 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5분의 1 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개만 찍어 봐도 1 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죠? 0 근처로 다가가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 번째 항이다. 100 번째라고 하면 우리가 수열의 형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100 번째 항은 우리가 A의 100 이다라고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n분의 1 이기 때문에 100 분의 1 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1 에서 시작해서 100 번째로 왔더니 100 분의 1이 됐어요. 즉 0.01이 된 거죠. 그러면 자, 수직선상에서 보면은 0과 1 사이에 엄청 작은 수잖아요, 사실은. 0.01이니까. 0에 엄청 가까워진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1000 번째 항은 0.0001이 되고 만 번째 항은 0.00001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수열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열이 진행이 되면 결국엔 0에 엄청나게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n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한히 커진다고 해서 A의 n이라고 하는 텀이 0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냥 0에 가까워질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A의 n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단 0은 아니겠지만 0에 아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로 쓰지 않고 이제 approximation 기호를 써서 근사치로 생각하면 A의 n이 사실 0에 엄청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의 수열이 있다. 수열은 여러분이 만들기 나름인 거죠. 이런 수열도 있고 저런 수열도 있지만 자,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 예제로 본 거고요.